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재학 중인 3조회파 나가영입니다. 저는 아직 오랜 기간에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이었어요. 고3 때는 타이머를 손에 쥐고 다니면서 순 공부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잠에 들지 않을 만큼 공부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고3 후반 후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연필을 집으면 손이 덜덜 떨려서 링거를 맞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할 만큼 체력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 주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었는데 링거 주사기를 꽂고 수학 문제집을 펴서 볼 만큼 되게 공부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되게 지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6인실에 살았었는데 룸메들이 모두 자고 난 뒤에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게 저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습이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2리터짜리 페트병을 들고 원샷을 했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청소하고 갖다 놓은 락스였어서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모의고사 점수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제가 굉장히 잘 볼 줄 알았어요. 저는 오랜 기간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수능 성적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역 수능에서 제가 본 모든 모의고사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채점을 잘못한 줄 알고 답지를 계속 봤었는데 사실 그냥 못 본 거였더라고요. 오래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도 말아먹고 저한테 가장 소중했다고 느껴졌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방에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아침부터 밤까지 누워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시를 망했으면 수시를 잡아야 되는데 수시 1차 전형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울해서 면접 안 보러 가겠다고 엄마한테 떼쓰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은 기억도 납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제 팔을 끌고 가서 저를 차에 태우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덕분에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 합격하고 20살에 새내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여름 캠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특강 끝나고 다른 조 학생이 지나가다가 저보고 쌤 특강 진짜 감명 깊게 들었어요. 쌤 연세대 다니다가 수능 다시 보고 고려대 간 쌤 맞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 얘기를 꺼내면 학생들이 너무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공부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내기 생활을 하면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저는 매일매일 옆 사람들 눈치 보면서 편해진 인강을 들었어요. 그때 동기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너 뭐해? 이러면 나 과외 준비해 이러면서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반수하겠다고 졸업하고 나서 고3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고3 담임선생님께서 너 국어 100점, 수학 100점 못 맞을 거면 반수 시작도 하지 말라고 실수 하나로 또 틀릴 거면 반수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국어 100점, 수학 100점을 맞아야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어 100점을 맞겠다는 의지로 두 번째 수능을 봤는데 국어 문제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니까 이건 도저히 100점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였어서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를 100점을 맞거나 98점을 맞거나 했었는데 이건 그동안 풀었던 문제지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건 진짜 독학이다 이러면서 정말 거의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재수생 친구랑 같은 수업장 안에 있었는데
그 재수생 친구가 갑자기 국어 시간에 교실 밖에 나가서 다시 안 돌아왔어요. 국어 끝나자마자 나가서 수능 포기 각서를 쓰고 집에 갔습니다.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국어를 보자마자 30을 결정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거 반수 성공은 그런 것 같은데 집에 이거 쓰고 가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고 끝까지는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더 커져서 엄마가 사준 페레로 요실 5개 연속으로 쉬는 시간 동안 다 먹고 나가는 거 참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능 성적표를 보니까 제가 국어에서 93점이라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0%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100분의 100%면 전국 1% 안에 드는 성적이었는데 그만큼 국어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능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20살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을 볼 때 국어 문제지를 풀다가 저 혼자 제 점수를 단정 짓고 중간에 나가버렸다면 반수를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원래 다니던 학교 과로 복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면한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주세요. 결과를 까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93점을 받고 현역 신앙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고 정시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법부터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신이 시작하기 전에 17일 정도, 적어도 2주 이상은 내신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는 출제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공부 패턴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은 모의고사 등의 다른 시험 등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신에만 신경을 쓰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내시는 지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어느 정도 외우고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50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문을 다 외우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지문은 다 외우고 들어갔고 국어 지문도 눈에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학은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유인물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문제는 몇 번이고 씹어먹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유인물에 나오는 문제에서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많이 반복해서 공부하고 들어가면 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거의 하지 않고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그냥 고등학교 과정 안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내신 경쟁이 심한 학교이다 보니까 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모두 보고 입학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수학 내신을 굉장히 잘 맞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었는데 수학 내신이 4등급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학 내신에서 계속 100점을 받고 수학 1등을 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오르니까 3학년 때는 문과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고 학종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등급이었던 친구들보다는 내신 점수 자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내신 점수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학종 전형에서 굉장히 좋게 보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신 점수가 여러분들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종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을 많이 이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능 공부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어 중 비문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문학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맞춰서 글을 찾아 읽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읽어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문학 구조는 대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제재가 나오고 그 제재의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하는 지문이 많은데 글을 읽으면서 제재의 차이점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제재의 공통점 또한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차이점에 집중한다는 것을 아는 평가원이 공통점을 문제로 꼭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굵직한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세밀한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글을 읽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경우에 첫째도 둘째도 기출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떨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코드에 익숙해지면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작년 없었던 1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작문의 경우에 시간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화작문을 15분에 맞춰서 공부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화작문을 풀이해서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학이나 비문학 풀이를 할 때 큰 지장을 주고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5분 정도의 시간을 맞춰놓고 연습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일단 닥치는 대로 문제풀이를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든 학원 강의든 여러분들께 맞는 강의를 찾아서 개념 숙지를 완벽하게 한 뒤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문제풀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학년 때 내신 시험에서 심화 문제를 마치겠다는 욕심이 커서 개념 공부보다는 문제풀이에 맞는 투자를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개념을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념 공부를 완벽히 한 뒤에 문제풀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학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가장 쉬운 축에 속하는 중간식 1번 문제 하나를 틀리고 수능 수학에서 97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3점짜리 틀려서 점수가 많이 안 깔릴 줄 알았는데 표준 점수에서 2점이 깎여가지고 대입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너무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문제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암기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에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빈칸에 들어갈 주제가 지문에서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연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보기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지문을 읽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문장을 가리고 나서 지문만 줄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완성된 지문을 준비해 놓고 여기에서 문장을 하나 빼서 문제를 출제하는 식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지문을 줄줄 읽다 보면 중간에 논리적으로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저는 수능 응시 과목으로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었는데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선행되고 난 뒤에는 기출 선지를 모아서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때 흔히 기적을 바라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일에 성공에 있어서 기적이 아닌 필연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공은 그에 맞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공이 필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자신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만큼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없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